서울의 가을밤은 항상 차갑고 바람이 한강을 따라 스치며 잎사귀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지안의 손을 꼭 쥐었다. 그들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시계는 자정을 넘겼고 주위는 고요했다. 지안아, 오늘도 이렇게. 우리 둘이서만.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안은 미소 지으며 지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응, 지수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이 순간은 우리 거야. 갑자기 불빛이 번쩍였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공원을 가로지르며 다가왔다. 야, 거기. 서라. 중년 경찰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지수와 지안은 깜짝 놀라 몸을 떼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순간 그들은 단순한 연인으로 보일 뿐이었지만 한국의 밤거리는 언제나 단속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그 단어 하나가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경찰관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자정의 공원에서 뭐 하냐? 신분증 보여. 지수는 지갑을 더듬으며 속으로 빌었다. 제발, 그냥 가세요. 우리를. 지안은 지수의 손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참았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한숨을 쉬었다. 젊은 애들아,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따라와.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지수와 지안은 서로를 보며 눈을 깜박였다. 체포. 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경찰관은 차 문을 열었다. 차에 타라. 데려다 줄게. 집에 가서 제대로 쉬어. 그 말에 지수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었다. 아저씨. 왜요? 경찰관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일 있었어. 세상이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너희를 지켜줄게. 차가 출발했다. 한강의 불빛이 멀어지며 지안은 지수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 밤이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지수와 지안의 이야기는 더 깊어졌다. 지수는 25살,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했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다. 부모님은 여전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매년 추석에 올라와 전제 결혼할 거냐고 물었다. 지수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다. 고도, 엄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안을 생각했다. 지안은 26살, 홍대 근처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항상 지수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그들은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났다. 처음엔 친구였다. 하지만 어느 가을 축제에서 비가 내리던 밤, 지안이 우산을 씌워주며 속삭였다. 지수야, 나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세상은 변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있었다. 드라마 속 로맨스는 항상 이성애자들만의 것이었고 뉴스에서는 LGBTQ 권리가 가끔 화두가 되지만 실제 삶은 달랐다. 지수와 지안은 조심스러웠다. 카페에서 만날 때도 손을 스치듯 만지기만 했다. 집에 가면 카톡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오늘 손님 중에 커플이 왔어. 남녀가 손잡고 웃는 거 봤어. 우리도 저렇게. 언젠가. 지안의 답. 언젠가. 꼭. 하지만 그 밤의 사건은 그들의 관계를 흔들었다. 경찰관의 이름은 박준호였다. 그는 은퇴를 앞둔 베테랑으로 젊은 시절 비슷한 사랑을 숨기며 살았다. 차 안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서울은 크지만 좁아. 조심해.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마.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아직은. 지수와 지안은 고마움을 느꼈다. 집 앞에서 내리며 지안이 물었다. 아저씨, 왜 도와주셨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내 딸이 너희 나이쯤 돼. 그 애도. 비슷할지도 몰라. 그날 밤 지수의 작은 원룸에서 그들은 포옹했다. 우리 살아남았어.
지수의 눈물이 지안의 어깨를 적셨다. 지안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함께라면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 사인이 빛났다. 그 빛은 그들의 미래처럼 희미하지만 따뜻했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다. 지수는 카페에서 특별 메뉴를 준비했다. 레드벨벳 라떼. 지안의 좋아하는 맛. 지안은 스튜디오에서 야근을 하며 지수를 그리워했다. 그들은 주말에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며 손을 잡았다. 여기서 보면 서울이 다 보여? 우리처럼. 지안이 말했다. 하지만 산 정상에서 그들은 다시 현실을 마주했다. 관광객들 사이에 섞여 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커플들만 보였다. 지수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추석이 지났지만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다. 지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식탁에서 어머니는 지수의 손을 봤다. 반지 없네. 남자친구는. 지수는 웃었다. 바빠서요. 하지만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는 모른다. 지수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라는 걸 지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그날 밤 지수는 지안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왔어. 무섭다. 이 지안의 목소리. 괜찮아. 내가 곁에 있어? 그러나 갈등은 서서히 쌓였다. 지안의 직장 동료 민준이 그들의 비밀을 눈치챘다. 그는 지안의 스케치북을 우연히 봤다. 지안아, 이 여자 누구야? 너, 설마. 지안은 부정했다. 그냥 모델이야. 하지만 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질투심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이었다. 민준은 지안을 좋아했다. 대학 때부터. 이제 그 감정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봄이 왔다. 벚꽃이 한강을 물들였다. 지수와 지안은 피크닉을 했다. 도시락에 김밥과 떡볶이를 싸고 매트를 깔았다. 지안아, 이게 우리 결혼식 같아. 지수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지안은 웃으며 지수의 뺨에 입을 맞췄다. 언젠가, 진짜로.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의 메시지가 왔다. 지안아, 우리 이야기 좀 해. 그날 공원에서 본 거 나 알아. 지안은 충격을 받았다. 민준이 그날 밤을 봤다고? 아니, 단속대. 그는 우연히 지나쳤을 뿐이었다. 지안은 지수에게 말하지 않았다. 혼자 해결할게. 그녀는 민준을 만났다. 카페에서. 민준아, 제발. 우리 비밀 지켜줘. 민준의 미소가 차가웠다. 왜 나한테는 안 돼? 나도 너 좋아하잖아. 지수. 그 애가 뭐 특별해.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제발, 이해해.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웃기지 마. 내 부모님 알면 어쩔 거야? 나 도와줄게. 그냥. 나랑. 그의 말은 위협이었다. 지안은 일어섰다. 안 돼. 그날부터 민준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다. 스토킹처럼. 지수는 이상함을 느꼈다. 지안이 피곤해 보였다. 무슨 일 있어? 지안은 웃었다. 없어. 일 때문이야. 하지만 밤에 지안은 혼자 울었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목사님, 어머니는 교회에서 봉사했다. 딸아, 결혼해서 손자 안겨줘. 그 말들이 무거웠다. 한편 지수의 카페에 새로운 손님이 왔다. 박준호 경찰관. 그는 라떼를 주문하며 웃었다. 지수 씨, 요즘 어때? 지수는 놀랐다. 아저씨, 어떻게 아세요? 그는 카페 명찰을 가리켰다. 우연히. 그날 밤 이후로 너희 생각나서. 그는 조언을 했다. 사랑은 숨기지 마.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그 조언이 지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지안에게 고백했다. 우리 커밍아웃 해볼까? 적어도 친구들에게. 지안은 망설였다.
민준 때문에. 하지만 지수의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지안의 절친 수연이를 불렀다. 수연이는 오랜 친구였다. 홍대 거리에서 만났다. 수연아, 우리. 지안이랑 사귀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이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포옹했다. 와, 진짜. 축하해. 나 지지할게. 그 순간 지안의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이 수연이에게 연락했다. 수연아, 지안이 이상해. 너도 알아? 수연이는 무시했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길어졌다. 여름이 다가왔다. 무더운 서울의 밤, 그들은 한옥마을로 여행을 갔다. 전통 한옥에서 지내는 밤, 지안아, 여기서 우리처럼 느껴져. 지수가 말했다. 지안은 지수의 손을 잡고 창밖을 봤다. 달빛이 비쳤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 한국 드라마를 보며 꿈꿨던 사랑. 나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우리 이야기 쓰고 싶어. 지안이 웃었다. 하지만 여행 중 민준의 전화가 왔다. 지안아, 내 부모님께 말할까? 아니면 사진 보낼까? 그는 그날 공원 사진을 찍어놨다고 했다. 지안은 공포에 떨었다. 제발, 하지마. 그녀는 지수에게 숨겼다. 혼자서 민준을 만났다. 돈 줄게. 제발 사라져. 민준은 웃었다. 돈. 나 돈 원하는 거 아니야? 너야. 그 만남은 지안에게 상처를 남겼다. 민준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았고 지안은 뿌리쳤다. 넌 내 친구였어. 집에 돌아온 지안은 지수에게 안겼다. 사랑해. 절대 놓지 마. 지수는 느꼈다. 무언가 잘못됐다. 가을이 다시 왔다. 지수의 어머니가 다시 방문했다. 이번엔 지안도 만났다. 지수 친구. 예쁜 애 어머니의 말에 지수는 긴장했다. 저녁 식사에서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먹으며 지안은 예에 바르게 행동했다. 아줌마, 맛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지수야, 너희 둘이 너무 가까워 보이네. 그날 밤 어머니가 지수에게 말했다. 딸아, 솔직히 말해. 지안이랑 무슨 사이야? 지수는 울었다. 엄마. 사랑해요. 지안이 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게 무슨? 한국에서 그런 건 안 돼. 가족 망신이야. 문이 쾅 닫혔다. 지수는 무너졌다. 지안에게 달려갔다. 엄마가 알아. 어떻게 해? 지안은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민준의 위협이 절정에 달했다. 그는 지안의 회사에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레즈비언 디자이너. 회사 이미지 나빠. 충돌이 시작됐다. 지안의 상사가 불렀다. 지안 씨, 요즘 이상한 소문이. 지안은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이 무너졌다. 그녀는 지수에게 털어놓았다. 민준 때문이야. 그 애가. 지수는 분노했다. 왜 이제야? 왜 숨겼어? 처음으로 그들은 다퉜다. 너 때문에. 내가 걱정할까봐. 지안의 외침. 지수는 울며 나갔다. 믿음이 없었어. 그 밤 지수는 한강 다리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우리 끝인가? 생각이 스쳤다. 한국 사회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부모의 기대, 친구의 시선, 직장의 압박.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매일 전쟁이었다. 그녀는 박준호 아저씨에게 전화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우리 깨질 것 같아요. 박준호는 카페로 왔다. 지수야, 사랑은 쉽지 않아. 나도 그랬어. 내 연인, 20년 전 AIDS로. 그는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 세상이 변하고 있어. 퀴어 퍼레이드 봤어?
올해 서울에서 수천 명이 행진했어. 지수는 고마웠다. 아저씨처럼 강해질게요. 지아는 민준을 대면했다. 홍대 골목에서. 이제 그만해.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상처받았으니까. 하지만 나를 해치면 너도 아파.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아나, 너 잃기 싫었어. 미안. 그는 사진을 지웠다. 행복하길. 그 순간 민준은 반성했다. 그의 사랑은 독이 됐지만 이제 풀렸다. 지수와 지아는 화해했다. 남산타워에서 다시 만났다. 미안해. 서로 믿자. 지수가 말했다. 지아는 키스했다. 부드럽게. 영원히.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왔다. 지수의 어머니가 지안을 피했다. 가족 모임에서. 추석에 시골로 갔다. 지수는 따라가지 않았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이게 나예요. 어머니는 울었다. 딸아, 왜?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지수는 대답했다. 엄마의 사랑이 정상적이었듯이 이 사랑도 그래요?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안의 부모도 알게 됐다. 지안이 용기 내 말한 후 아버지는 충격받아 교회에 갔다. 하나님, 왜 내 딸을?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안아주었다. 지안아, 내가 행복하면 돼. 한국의 보수적 가족에서도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커뮤니티를 찾았다. 서울의 LGBTQ 센터. 그곳에서 다른 커플들을 만났다. 우리처럼 살아요. 매일 싸우지만 사랑으로 이겨요. 지수와 지아는 봉사활동을 했다. 퀴어 영화제를 도왔다. 그곳에서 그들은 강해졌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그들은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핫초코를 마시며. 내년엔 함께 해외로 가자. 자유롭게. 지안이 말했다. 지수는 고개 끄덕였다. 응, 우리 꿈. 하지만 고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후회로. 지아나, 미안. 나도 센터 갔어. 이제 이해해. 그는 친구가 됐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 또 다른 배신이 숨어 있었다. 수연이는 지수의 비밀을 어머니에게 흘렸다. 아줌마, 지수가. 지안이랑 진짜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집으로 찾아와 소리쳤다. 지수.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지수는 무너졌다. 엄마, 왜? 사랑인데. 어머니는 문을 쾅 닫고 갔다. 지아는 지수를 안았다. 나 때문이야. 내가 사라질게. 안 돼. 지수의 외침. 그 밤, 그들은 울었다. 배신의 아픔이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수연이 사과했다. 미안, 지수야. 내 엄마가 너무 걱정해서. 내가 실수했어. 지수는 용서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 선택 존중해줘. 수연이는 눈물을 흘렸다. 너희 응원할게. 진심으로. 지수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얼어붙었다. 매일 전화가 왔다. 생각 바꿔. 상담소 가자. 지수는 거부했다. 엄마, 이게 나야. 받아들여. 한국의 가족 문화는 강했다. 효도와 체면이 모든 걸 지배했다. 하지만 지수는 변화를 선택했다. 지아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그녀의 디자인, 퀴어 테마의 포스터가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지안 씨, 이 감성. 특별해. 상사의 말. 지아는 지수에게 자랑했다. 우리 이야기야. 내 덕분. 봄, 벚꽃 축제. 그들은 한강에서 춤을 췄다. K-팝 음악이 흘렀다. BTS의 노래처럼 사랑은 나라의. 지수가 속삭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편지가 왔다. 지수야, 엄마 미안해. 내 행복이 제일이야. 지안이랑 잘 살아. 그 편지 속에 작은 한지 부채가 들어 있었다. 전통 문양. 용서의 상징. 기쁨이 컸다. 그들은 어머니를 초대했다. 카페에서. 아줌마, 지수랑 행복해요. 지안의 말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조심히 살아. 변화였다. 작은, 하지만 소중한. 여름,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 검은 모래 해변에서 손잡고 걸었다. 여기서 결혼하자. 우리만의 지수가 말했다. 지아는 반지를 샀다. 은반지, 한글 각인, 영원. 이제 공식. 하지만 고조가 다가왔다. 민준의 과거가 다시. 그는 센터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실수로 비밀을 흘렸다. 그 소문이 지안의 가족에게 갔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지안아, 집으로 와. 이야기하자. 교회에서. 아버지는 성경을 들고 앉아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고치자. 지안은 울었다. 아빠, 이건 고칠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을 실망시키지 마. 지안은 집을 나왔다. 지수에게 달려갔다. 우리. 도망칠까? 지수는 안아주었다. 아니, 맞서자. 함께. 그들은 퀴어 퍼레이드에 섰다. 서울 도심, 무지개 깃발 아래. 수천 명의 목소리. 사랑은 평등. 지수와 지안은 손을 높이 들었다. TV에 나왔다. 지안의 아버지가 봤다. 그날 밤, 아버지의 전화. 지안아. 봤어. 내가 빛나 보이던데? 변화의 물결. 하지만 개인적 고조는 가족 모임에서. 추석, 시골집 지수의 친척들이 모였다. 송편을 빚으며 누군가 물었다. 지수, 남편은, 지수는 용기 내 말했다. 지안이 제 파트너예요. 침묵. 그러다 사촌 누나가 말했다. 좋아. 행복하면 돼. 하지만 삼촌의 말, 망신이야. 쫓아내. 갈등이 폭발했다. 어머니가 지켰다. 우리 딸 사랑이야. 존중해. 가족이 갈라졌다. 지수는 아팠다. 왜 우리만? 지아는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해. 한국이 변하듯. 가을, 한강에서 다시.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 입양할까? 지수가 물었다. 지아는 웃었다. 응, 우리 아이. 겨울, 눈보라. 서울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났다. 지수와 지아는 카페를 열었다. 작은 퀴어 카페. 레인보우 한옥.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 박준호 아저씨가 첫 손님. 잘 됐네. 축하해. 지안의 아버지가 왔다. 눈 덮인 거리를 걸어. 지안아, 미안했다. 내 엄마가. 내 엄마도 레즈비언이었어? 숨겼지만 왜 충격. 지안은 안겼다. 아빠, 가족의 비밀이 풀렸다. 용서와 이해. 지수의 가족도 모였다. 송년회에서. 어머니가 지안을 소개했다. 우리 며느리. 웃음소리. 한국의 전통, 제사상에서 그들은 함께 앉았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결말은 비극적 여운을 남겼다. 민준이, 그는 우울증으로 고통받다. 자살 시도. 센터에서 알게 됐다. 지아는 병원에 갔다. 민준아, 살아. 우리처럼. 민준은 눈물 흘렸다. 고마워. 내 사랑 배웠어. 그들은 민준을 도왔다. 회복의 길. 인간성의 승리. 한 해가 끝났다. 새해 전야. 한강 불꽃놀이. 지수와 지아는 포옹했다. 우리 이야기 계속될 거야. 불꽃이 터졌다. 서울의 밤하늘을 물들였다. 사랑은
한국의 계절처럼 영원히 순환했다. 그들의 사랑은 작지만 강했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지수와 지안처럼.